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그 인문학적 지식을 대중과 함께하는 취지에서 인문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용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과 이면의 원인을 자꾸 보려고 이렇게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통계적인 기법을 적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인과적 모델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의 배경에 있는 어떤 이유, 사람들의 동기, 심지어는 감정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전달합니다. 오늘 여기서 진행되는 이 강의와 토론이 바깥으로 이 벽을 넘어서 널리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좀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하는 이 인문학 특강이 우리나라 최고의 좀 명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교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인문학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크로드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경상대학교에 계시는 정재훈 교수님입니다. 지난번에 몽골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조금은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은 쉽게 와서 닿는,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렇게 이게 제가 준 이미지가 아닌데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면 저렇게 낙타를 늘 올려놓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석양가에 이 낙타 소리가 이렇게 울리면서 아주 향수를 그리는 어떤 그런 음악이 쫙 깔리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실크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크로드라고 하는 느낌을 실은 오늘 제가 깨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이해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은 이 유명한 리흐트호펜이라고 하는 독일의 지리학자입니다. 자이드스트레세라고 하는 독일어로 만들었고요. 이 독일어로 만들면서 이분이 만든 최초의 실크로드 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어져 있는 선이 말하자면 그가 얘기한 자이드스트레세라고 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처음의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그 개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크로드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면 이 유명한 스벤 헤딘이라고 하는 학자 덕입니다. 이 스벤 헤딘은 스웨덴 학자인데요. 이 스벤 헤딘이 1938년도에 더 실크로드라고 하는 영어 번역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최초로 실크로드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38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크로드라는 말 자체가 그닥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영어로 번역화되면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된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덕분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본격적으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문명 간의 어떤 교류, 문명 간의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일본이 1950대 후반, 60년대 들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자면 리바이브 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실크로드라고 하는 개념을 리바이브 시키고 관련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든 관심의 시작은 한국과의 어떤 관련성이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포인트가 실크로드를 얘기될 때 주로 이야기되는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라 고분과 황금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불교의 유입과 이 불교 조각의 유입. 그 다음에 하나는 청동기로 만들어진 동물 문양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스키토 시베리안 계통의 어떤 동물 문양이라고 하는 이런 청동기로 만들어진 유목 문화가 이 한반도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저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가면 아프라시아 언덕에 남아 있는 유적에서 발견된 이 조우관을 쓴 사신 행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한국이 실크로드와 우리와의 어떤 그런 관련성을 이야기할 때 늘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코드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란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실은 학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으로 실크로드를 과연 학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목민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오아시스 하는 주민의 어떤 역사적 맥락 또 문화적인 강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일본이나 어떤 유럽같이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피식민화됐던 국가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탈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저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적 가치를 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아시아적 가치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같이 이해해주고 역사적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하면 오히려 더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면서 막 전략 정책 쥐어짜고 있는데 거기에 단초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유주자재로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융복합하고 클라우딩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킬 때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을 찾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투바에 있는 적석총하고 우리 적석총이 같으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문화적인 연결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려면 그들을 철저히 같이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들의 언어도 좀 이해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해주고 그들을 그대로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돼야지 우리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침략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은 그 침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대일로를 볼 때 받는 느낌이 저는 그렇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침략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왜? 자기 우선적이고 자기 문화 주도적이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여름에 신강에 한 보름 동안 답사를 갔다 오면서 특히 더 요즘 제가 매년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무대가 신강인데요. 신강 공부를 하면서 신강에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막 뼈저리게 느끼고 하루에 머그샷을 한 5번쯤 찍으니까요. 머그샷 아시죠? 경찰서 가면 찍는 거. 얼굴 인식도 한 10번쯤 하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러면서 갖는 느낌이 그런 건데 저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침략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식이 침략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가 수입됐고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책이 일본 사람들이 쓴 걸 번역했거나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희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그런 침략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걷어내고 우리가 좀 더 아시아적 가치라고 할 때 저는 아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뭐 저는 북방 정책을 하든 남방 정책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너무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간 판타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나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판타지로 접근하는 걸 어떻게든 차단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마 처음에 보시면 전부 다 그런 판타지로부터 출발하셨을 텐데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떨치면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저 개인적인 실크로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신 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경제인문사회 연구에서 특강을 여기서 마치